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쿠팡 앱 다들 깔려 있으시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어제 주문한 택배 박스를 현관문 앞에서 들여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쿠팡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쿠팡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내가 매달 내는 와우 멤버십 회비,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이 편리함의 대가가 과연 돈뿐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던 단골 가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전부 동네방네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게 뭐 대수냐며 화를 내고 따지러 온 사람 앞에서 책상을 쾅 치며 역정을 냅니다. 당신들 어차피 나 아니면 장 볼 데 없잖아, 이런 표정으로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국회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쿠팡의 실질적인 수장 중 한 명인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여준 태도, 그리고 3,300만 명이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전체의 정보가 털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이건 단순히 서비스의 실수가 아닙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들이 소비자를 그리고 한 국가의 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거대 플랫폼의 오만함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진짜 시선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뉴스 보면서 혈압 오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묻고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이른바 동문서답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본 적 있나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외국인 대표가 보여준 이 당당한 무례함.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느낀 감정은 불쾌함을 넘어선 모욕감이었습니다. 마치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끄떡없어. 어차피 한국 사람들 로켓 배송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잖아? 라고 온몸으로 웅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꼭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 있죠? 자기가 힘 좀 있다고 생각하면 눈 아래로 사람 깔아보고 정당한 비판 앞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쿠팡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락인 효과, 럭인 이펙트, 즉 가두리 양식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쿠팡의 편리함에 중독되어 다른 선택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기업은 더 이상 고객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객은 관리 대상이자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이 로저스 대표의 책상 쾅 사건은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스스로를 이미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며 책상까지 쳤을까요? 바로 3,30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인구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한 숫자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정보들이 조합되면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기부 조사 결과 쿠팡은 이 유출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은 어땠나요? 유출은 맞는데 별거 아니다, 악용된 사례는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씩 겪어봤던 상황이죠. 분명히 상대방 잘못인데 사과는커녕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상황 말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3,30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괜찮다니요? 만약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가 털렸는데 보안업체 직원이 와서 누가 들어온 건 맞는데 물건은 안 훔쳐갔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업체 바꾸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쿠팡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업체를 바꾸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너네 어차피 내일 아침에 물 필요하면 또 우리 앱 켤 거잖아. 이 무서운 확신이 그들의 오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300만 명의 소중한 정보보다 그들에게는 회장님의 안위와 기업의 이미지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사실상 쿠팡에게 우리 고객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게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점적 지위가 만드는 나르시시즘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조직의 지도자들은 일종의 신격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 그리고 그를 대변하는 경영진들에게 대한민국 시장은 일종의 점령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미국 자본을 등에 업고 미국식 경영 논리로 무장한 채 한국의 규제나 국회의 질타를 귀찮은 파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번 로저스 대표의 태도에서 드러난 선민의식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마치 수준 낮은 사람의 질문을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거나 통역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질문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의 장벽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의도적인 퍼포먼스였죠. 여러분, 만약 삼성이 미국 의회에 불려가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날로 기업의 명운이 휘청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쿠팡 없이 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세상입니다. 퇴근길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놓여있는 신선식품, 다른 곳보다 확실히 싼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우리는 스스로 쿠팡이라는 황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반대로 그 서비스를 이탈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커진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쿠팡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송비 아까워서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를 주저하게 되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쿠팡은 바로 이 불편함에 대한 공포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든 대표가 국회에서 책상을 치든 너희는 결국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 이 소름 돋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오만이 통할까요?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소비자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3,300만 명 중 한 명이라면, 그리고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 대표가 나를 대신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통해 편리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지켰을지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물류센터 화재 사건 때 보여준 책임 회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와 노동자보다 자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아주 차가운 진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 나 하나가 앱 지운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싼 게 최고지라며 눈을 감으실 건가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은 결국 우리의 클릭 한 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례함과 오만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더 괴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쿠팡 로저스 대표의 책상쾅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정보 가치는 우리의 이익보다 낮고 당신들의 대변인인 국회는 우리의 사업 확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다 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쿠팡은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대가가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과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300만 명의 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고 수익에만 매몰된 플랫폼 권력의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 대책으로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는 그들이 우리를 고객이 아닌 노예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죠. 지금 쿠팡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번에도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이 문제를 덮어준다면 다음번에는 3,300만 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소나기에서 농락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에서 다룬 쿠팡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뉴스에 나온 가십거리가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오만함의 실체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편리함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거대 플랫폼의 오만을 멈추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 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놓친 또 다른 플랫폼의 횡포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